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중학수학 2단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평면 도형 중에서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한번 복습하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어요. 사각형이죠.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는 오른쪽의 도형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인 경우, 직사각형은 반드시 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하죠. 90도여야 해요. 그리고 정사각형인 경우도 정사각형은 네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이때도 모두 수직입니다. 이럴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다른 사각형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네, 조금 더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의 평행한 사각형이죠. 평행사변형인 경우는 여기를 가로라고 하지 않고 밑변이라고 해요. 밑변, 여기는 높이라고 하죠. 높이. 이런 경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각형이어도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 세로라고 하고 밑변, 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중요한 것은 삼각형은 반드시 나누기 1을 해야 합니다.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까지는 우리 위에서 뭐였죠?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었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반,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누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사각형의 넓이죠. 네. 그 다음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넓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1번에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어요. 네, 이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7 곱하기 4. 그래서 7, 4, 28인데 이때 가로가 7cm, 4cm예요. 그래서 cm 두 번 곱했다고 넓이의 단위는 cm 두 번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2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읽어주냐 하면 넓이의 단위죠. 2를 제곱이라고 합니다. 두 번이라고 제곱 네,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 높이.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우리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해요? 나누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6, 3, 18, 18 나누기 2 하니까 9가 되죠. 2, 9, 18이니까 9 제곱 센티미터. 그럼 이제 오늘 진도 입체 도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6쪽이에요. 16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16쪽에 입체 도형의 관찰. 입체 도형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배웠죠?
평면 도형을 배웠어요. 오늘은 입체 도형. 도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평면 도형에는 삼각형이 있었고, 사각형이 있었고, 원도 있었고, 뭐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칠각형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평면 도형의 특징은 바닥에 다 이렇게 깔리죠. 평평하게. 그래서 평면 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입체 도형은 세울 수 있는 도형이에요. 높이가 있다는 거죠. 키가 있어요. 키. 그래서 높이가 있는 도형이 입체 도형입니다. 이때 입자가 한자로 설립자예요. 설 수 있는 도형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체 도형의 구성 요소와 성질을 말할 수 있다. 입체 도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입체 도형을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도형을 보고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네, 꽃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화분 모양의 이름과 특징을 살펴봅시다. 네, 화분 모양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깡통 모양이죠. 위에도 원이고 밑에도 원이고 똑같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밑에가 원이기 때문에 원이고 똑같이 올라갔죠. 이런 것은 원기둥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원이고 밑에는 이렇게 뾰족해요. 그래서 여기가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이고 여기는 뿔이어서 원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화분은 좀 특이한데 공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은 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면이 밑에 4개 있을 것 같죠. 뒤쪽에 안 보여서 그렇지. 위에도 4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합쳐서 8개여서 팔면체라고 하고, 여기는 모양이 삼각형, 밑에도 삼각형인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삼각 기둥이에요. 똑같이 올라가서. 여기는 사각형이네요. 밑에도 똑같은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 똑같이 올라간 것은 기둥이라고 합니다. 사각기둥. 이거는 면이 많아서 세기가 어렵죠.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뒤에도 3개 있을 것 같죠. 이렇게. 그럼 육각형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육각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간 것은 기둥이고, 여기 두 번째 화분처럼 한쪽은 원인데 한쪽은 뿔이면 원뿔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기 학습. 1번, 다음 물건을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봅시다. 네, 위에서 봤더니 어디가 보일까요? 네, 요 모양이 보이겠죠. 어떤 모양이에요? 사각형이죠. 네, 사각형입니다. 이것이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 보이지만 여기를 가로라고 한다면 여기를 세로라고 할까요? 그럼 가로가 조금 더 길죠? 그래서 세로는 짧고 가로가 긴 이런 사각형의 모양, 직사각형이죠. 위에서 본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이 모양이 보였어요. 그 다음은 위에서 본 모양, 이 부분이 보이겠죠? 그래서 네, 원이죠, 원. 그 다음 위에서 본 모양은 이 모양이 보이네요. 네, 삼각형이죠. 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본 학습으로 들어가서 육면체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도형은 도형 1엄에서 어느 정도 모양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육면 했으면은 면이 6개란 얘기죠. 면이 6개, 육면. 그런 입체 도형이다. 입체 도형의 구성을 보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있고 꼭지점이 있어요. 그럼 밑에 그림에서 한번 보면 네, 면, 모서리, 꼭지점이 있다고 했죠. 여기 네, 요 모양에서 상자 모양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면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모서리는 여기 선 있죠. 요런 것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모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은 요 부분이죠. 모서리가 만나는 점. 그래서 상자 모양은 꼭지점이 8개가 있겠네요. 8개. 그래서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면은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전체 널쩍한 부분. 그 다음에 모서리는 여기 선이죠. 이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네.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선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선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선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네,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에요.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 모서리 3개의 모서리가 만나서 하나의 꼭지점을 이루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 것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면체. 네, 육면체, 육면. 면이 6개 있는 거죠. 6개의 면을 가진 입체. 육면체는 각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로 면이 여러 개란 뜻이죠. 이때 다자는 마늘 다자입니다. 네, 많다, 면이 많다. 면이 여러 개 모인 입체 도형이다. 그래서 다면체로 사각기둥도 있고 오각뿔, 사각뿔대 등이 있다. 여기서 사각기둥은 밑면이 사각형이죠. 위에도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기둥처럼 위에 똑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밑면의 이름을 따서 사가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각뿔이 있는데 이것은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오각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뿔이죠. 그래서 오각형에서 위에 뿔로 갔어요. 이렇게 선분이. 그래서 오각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각뿔대는 먼저 사각뿔을 보겠습니다. 사각이니까 밑면이 사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각형인데 얘가 이렇게 뿔로 갔죠. 이렇게 뿔로 가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사각뿔로 가다가 잘린 것은 사각뿔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각뿔대의 특징은 밑면이 사각형이고 여기도 사각형이에요. 위에 있지만 밑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인데 같지 않죠. 두 사각형이 같지 않아요. 뿔로 가다가 잘렸고 면이 있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밑면과 같지는 않죠. 그래도 어쨌든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뿔로 갔다가
잘린 도형은 사각불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육면체가 있어요. 우리 육면체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앞에 정자가 붙으면 모든 면의 넓이도 같고,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도 같고, 모서리죠. 모서리의 길이도 같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사각 기둥을 정육면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이게 입체도형이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육면체라고 한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 기둥이다. 예제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기가 5cm, 여기도 5cm예요. 그러면 밑면의 도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밑면은 요것이 밑면이죠. 근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똑같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면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네, 이거 위에 있지만 뒤집으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면이 2개 있죠? 밑면이 2개 있어요. 그리고 밑면 옆에 붙어 있는 면이 옆에 하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도 있어요. 2,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죠. 여기. 3, 그리고 제일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밑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면은 밑면 2개 있다고 했어요. 밑면 2개. 그 다음에 밑면이 하나, 둘, 셋, 4개죠. 밑면이 4개,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선분이 모서리가 4개예요. 4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면이 4개 붙어 있겠죠. 네, 여기에 붙어 있는 면, 여기에 붙어 있는 면,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면, 그 다음에 앞에 붙어 있는 이거 전체 면 해서 옆면이 옆에 있는 면이 4개 해서 모두 몇 개인가요? 면이 6개예요. 6개. 네, 그 다음 몇 쪽이죠? 18, 19쪽으로 갑니다. 1번. 다음은 정육면체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앞에 정자가 들어가면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죠. 모서리의 길이가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모서리라고 해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이면 이것도 7, 네, 여기도 7이겠죠. 모두 7입니다. 네,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7cm인 입체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한다. 그 다음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여기를 앞면이라고 했어요. 직사각형이죠. 예, 삐뚤어 보이지만 입체도형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실제로는 직사각형이에요. 네, 1번. 휴지 상자 앞면은 어떤 모양입니까? 네,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휴지 상자의 입체도형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것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면이 몇 개예요? 면이 6개고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정육면체였죠. 정사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모양은 정육면체였어요. 네, 여기서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육면체라고 하고, 네, 그 다음 이번에는 각기둥과 각불. 제가 똑바로 올라가면 기둥이라고 했죠. 각 기둥이 있고 각 뿔이 있어요. 그래서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옆면이 사각형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밑면이 오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죠. 네, 이 두 면이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하고 같아요. 그리고 밑면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오각 기둥이라고 하죠. 그대로 올라갔죠. 똑바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밑면이 평행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 합동이라고 하죠. 포개했을 때 똑같아지는 것을 합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밑면이 이거 위에 있지만 밑면이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두 밑면이 평행하기도 하고 합동인 이런 도형을 기둥이라고 해요. 기둥. 그래서 여기서는 밑면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오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각형이면 사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이라고 하고 여기는 오각기둥이었고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각, 오각, 사각이어서 그냥 합쳐서 각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각기둥에는 삼각기둥도 있고 오각기둥도 있고 사각기둥도 있고 또 더 있겠죠.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각기둥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 각불. 뿔이에요. 그러면 밑면은 다각형이다. 여기 밑면이 다각형이죠. 삼각형이죠. 그런데 그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 점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뿔이죠. 뿔. 그래서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 뿔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삼각 뿔. 그럼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되겠죠.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뿔이 되겠죠.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삼각, 사각, 오각이어서 한꺼번에 각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뿔에는 삼각뿔도 있고 사각뿔도 있고 오각뿔도 있습니다. 예제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이 있죠. 그러면 1번 각뿔은 어느 것입니까? 1번의 각뿔이죠. 네, 삼각 뿔이죠. 가가 되겠고 이거는 2번은 사각 기둥이네요. 다는 뿔이기는 한데 이게 다각형이 아니죠. 원이죠. 그래서 각뿔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바네요. 바. 밑면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죠. 사각형은 다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각뿔 이런 것을 각뿔이라고 합니다. 원뿔은 각뿔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각형이 아니죠. 네, 다각형이 없어요. 각이 하나도 없죠, 원은. 그래서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각뿔이라고 할 수 없죠.
해서 가와 바가 되겠고, 네, 각불âm, 삼각불, 사각불, 가는 삼각불, 바는 사각불 해서 각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 2번 각기둥이네요. 각기둥. 네, 각기둥은 나가 되겠죠. 얘가 사각형이죠. 네, 사각형. 그리고 그대로 합동이에요. 평행이면서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가서 사각기둥이죠. 사각기둥. 그 다음에 기둥은 마네요. 여기는 오각형이네요. 오각형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각기둥. 그 다음에 라는 기둥이긴 하지만 이게 다각형이 아니죠. 네, 이것은 다각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원기둥이죠. 그래서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각기둥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마만 각기둥이에요. 나, 마. 네. 나는 사각기둥, 마는 오각기둥이었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 마. 나는 사각기둥이었고, 마는 오각기둥이었어요. 네, 오늘은 네, 이렇게 해서 각 기둥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